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원 팀장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그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부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AI 기반 희귀 질환 유전자 진단 스타트업 3빌리언이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3빌리언은 인공지능 유전자 해석 시스템을 통해 7,800여 종 희귀 질환을 한 번의 유전자 검사로 진단하는 희귀 질환 진단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번에 114억 원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3빌리언은 희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 검증을 통해 환자 주치 진단 동의율 95% 이상을 확보하여 제품 신뢰성을 확보했고, AI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환자당 진단 시간을 99%나 절감하고 희귀 유전 질병 진단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죠.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진단 시장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의 문턱이 낮춰지면서 앞으로 정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인데요. 3빌리언이 이번 투자를 통해 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유 오피스를 기반으로 한 인큐베이터죠. 르호봇 인큐베이터가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말타니 메탈로부터 6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 자금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모델인 R 스마트 오피스의 확장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19년 신규 런칭 예정인 R 스마트 오피스는 지난 2년간 세계 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시장과 공간 소비자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LG전자와 MOU를 체결하고 사용자 맞춤형 IoT 시스템을 공동 개발 추진하고 있는데요. 르호봇은 이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무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점점 더 치열해지는 공유 오피스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간 공유 모델에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텐데요. 르호봇은 그걸 자동화 오피스를 전략으로 잘 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 오피스 시장 아직 검증될 것이 많은 시장입니다. 르호봇의 멋진 실험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류 술기 학습 곡선의 획기적인 단축이라는 비전 하에 출범한 모스큐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류 술기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어떤 뜻인가요? 네, 의료 술기란 수술, 시술 중이라는 소변줄 꽂기, 동맥혈 체열 등의 독립적인 의료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모스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인력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AI와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의류 술기의 교육 및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스프링캠프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많은 의료 술기들이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무시되거나 독립적인 수가를 책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그러다 보니 술기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해당 업무를 피하고 싶어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모스큐의 기술은 이러한 비용의 절감을 넘어서 환자와 의사 모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의대 출신들이 세운 메디컬 스타트업이니만큼 현장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해낼 것이라 기대됩니다. 한국의 의료계 노동 환경 문제, 수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모스큐가 이를 해결해주는 치료제 같은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레이어2 솔루션 스케일 네트워크에 투자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투자에는 해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사들이 참여하여 총 20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네, 스케일 네트워크는 탄력적 모듈식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블록 생성 시간을 1초 이내로 줄이고 초당 거래 처리 속도를 2000TPS로 끌어올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 해결을 도모한 프로젝트입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플라즈마처럼 블록체인 바깥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 즉 오프체인 방식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블록 자체의 용량을 키워 거래를 담는 방식 등도 제한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스케일 네트워크는 탄력적 모듈식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레이어2 솔루션을 AWS처럼 개발자가 컴퓨터 파워와 스토리지를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필요한 만큼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가 다양한 상황에서 검증만 된다면 정말 블록체인 기술의 약점으로 손꼽히던 확장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이 죽으면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이 식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말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만 살아남아 근 미래에 찾아올 블록체인의 상용화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케일 네트워크의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재미있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당구 게임 매칭 서비스 당구비가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인데요. 전해주시죠. 네, 당구비는 모바일 앱과 디지털 점수판으로 동네 당구장을 혁신하려는 당구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기존에 당구장 가시면 항상 같이 간 친구들이랑만 경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실력이 비슷한 모르는 상대와 매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당구비는 기존 주판을 대신해 디지털 점수판을 도입하고 앱으로 사용자 실력을 측정해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력에 맞게 사용자를 매칭하여 언제든 당구를 함께 즐길 파트너를 찾아줍니다. 네, 당구장과 같이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은 서비스도 참 많지 않을 텐데요. 이를 혁신적이고 또 재밌는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당구를 치는 신선한 당구 문화, 당구비가 한번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음악 데이터 스타트업 아티스트 카드가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무료 클래식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클래식 매니저를 운영하는 아티스트 카드가 1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 클래식 매니저는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 재즈 음악들을 무료로 스트리밍하는 걸로 마니아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죠. 네, 저도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데요. 원래 클래식 재즈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서비스의 성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투자를 받았다고 하니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료 음원 제공과 콘텐츠 태깅을 통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작권이 만료된 음원만 가져오다 보니 너무 옛날 녹음들만 있고 요즘 아티스트의 연주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이 또한 동시대 아티스트의 음원을 과제와 유료로 유통하는 방식을 시도해본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이완 팀장이 클래식 음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할 말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소식인데요. 전해주시죠. 네, 한국의 대표 스타트업 포럼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지난 9월 27일 기술혁신 하드웨어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산하의 제조산업협의회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4월 프로테크 협의회 출범 이후에 새로운 협의회 출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협의회는 제조 기반 스타트업 35개가 참여했으며 앞으로 제조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대표는 제조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스타트업이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두 번째, 제품 인증에 대한 매뉴얼 통합 및 혁신 제품 인증 지원. 네, 셋째, 수입 대체, 형제 혁신, 국민 편익에 직결되는 혁신 제품의 공공 조달 문호 개방. 넷째, 스타트업 제품 해외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민간 자본의 제조 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입니다. 네, 중요한 과제들을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품 인증에 대한 매뉴얼 통합 부분이 공감이 됩니다. 새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분야별로 거쳐야 할 인증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쪼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국민 행복과 편익에 직결되는 다양한 스타트업 혁신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회 출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모빌리티 관련 소식인데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라임이 국내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글로벌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라임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지난 4일부터 공유 서비스를 한국에서 선보였다고 합니다. 라임은 2017년 설립 이후 시애틀, LA, 베를린, 파리 등 120개 이상의 세계 주요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라임의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는 글로벌 누적 탁스 매수 1억 건을 돌파하기도 했다는데요. 가히 전동 킥보드계의 우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라임 코리아는 우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전동 킥보드 500대를 도입해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연말까지 1000대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전동 킥보드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막강한 경쟁자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국내 기업들이 선전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라임의 서비스도 기대가 되네요. 한국 진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라이프스타일 투자 플랫폼 와디즈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와디즈가 그동안 지속해온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중개 사업을 넘어 직접 투자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 와디즈 벤처스를 설립하고 개인 투자조합 결성을 마친 상태인데요. 다양한 기관 및 대기업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스타트업 투자뿐만 아니라 자사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에 직접 투자까지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초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와디즈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대기업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는 만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과 협력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디즈 벤처스 출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W360에서 열리는 2019 제주 블록체인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해커톤에는 블록체인 서비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10월 11일까지 개인이나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거래, 자산관리, 에너지, 환경, 탈중앙화 중 관심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50인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해커톤이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우수팀 특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해커톤은 3박 4일간 클레이튼 플랫폼을 활용해 제주의 다양한 문제를 3가지 주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로 경쟁하게 되는데요. 모든 참가자에게는 숙소, 도외 참가자에게는 왕복 항공권도 제공합니다. 또 그라운드 X가 주최하는 TXGX 초대권도 증정되며 최우수, 우수팀에게는 상금 4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제가 블록체인 개발자라면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행사인데요. 블록체인 매니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으로 디캠프가 개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최대 길거리 축제인 IF 2019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펼쳐진다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올해 3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일상의 혁신을 주제로 1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과 일반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스타트업 부스인 스타트업 빌리지, 인사이트를 받고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컨퍼런스인 IF 이노베이션 콘, 대학생 대상 데모데이인 예스 데모데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0월 12일 연세대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되는 IF 이노베이션 콘에서는 푸드테크,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3개 주제로 국내외 기업 관계자가 릴레이 강의를 펼칠 예정인데요.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저희 비더시드 파트너 기업인 전민수 더 트라이브 대표, 이정선 마지막 30분 대표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인큐베이션 센터 디캠프에서 진행하는 축제이니만큼 정말 다양하고 풍부한 볼거리, 배울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잠깐 시간 내어 신촌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